오늘은 비염을 드디어 완치한 기념으로 비염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긴말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비염이 정확하게 언제 생겼는지 그날 아침을 기억할 정도로 진짜 하루아침에 생겼어요. 원래는 제가 그런 만성질환, 비염 증상이 하나도 없었고 오죽하면 제 본사 브이로그를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비경 실습을 하면서 하위각계 이쪽으로 약침을 놓는 이런 실습도 좀 하고 했었거든요. 제가 그날도 아침부터 엄청 긴장을 많이 하면서 갔었는데 레지 선생님께서 이제 저의 코를 이렇게 보시더니 야, 너는 코 안에 염증이 하나도 없다. 너 이거 약침 맞으면 많이 아플 텐데 너 괜찮아? 맞을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요? 아니요? 하고 저는 그 실습에서 제외가 됐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되게 건강하게 지내왔었는데 근데 좀 여러 가지가 되게 악조건이 좀 겹쳤던 것 같은 게 제가 사실 졸업하고 지금 개원을 할 때까지 한 달을 풀로 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일을 하면서 이제 좀 피로도도 좀 쌓여있던 상태였고 제가 딱 재작년 여름에 제가 엄청 친하던 저희 절친과 좀 멀어지게 됐어요. 그때 좀 제가 울고 잤던 기억이 나거든요. 띵하다 이렇게 헉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좀 코가 맹맹하잖아요. 코도 좀 약간 좋지 않은 상태로 병원을 갔었는데 에어컨을 틀고 이러면서 재채기를 엄청 많이 하고 다니던 시즌이었거든요. 사실은 에어컨 그 필터가 먼지로 꽉 차가지고 바람이 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과장님이 그걸 막 긁어주셨거든요. 제가 비염에 걸릴 운명이었는지 병원에서도 이제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창문만 열면 계속 먼지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출근을 하고 그렇게 코가 막혀있고 콧물이 흐르고 재채기가 나오는 그 상태가 쭉 낫지 않더니 한 1년 반 정도를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마지막 운동을 한 날이어서 남아가지고 제가 활자로만 배웠던 발짝짝 재채기라는 게 뭔지 몸소 깨닫기 시작했어요. 왜 바로 치료를 못했냐? 고집과 아집. 그러니까 도저히 제가 그 체력이 망가지고 내가 만성질환에 걸렸고 내 몸이 드디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사실을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설마 내가 비염이겠어?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개원을 준비하면서 거의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 이렇게 잘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증상이 정말 안 좋아졌어요. 일단 잠을 못 자고 겨우 잠이 들면은 숨을 못 쉬어서 잠을 깨기도 했고 재채기를 너무 하다가 가슴이 막 아파가지고 흉곽이 막 아프고 근데 그래도 제가 미쳐가지고 이걸 치료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개원을 했어요. 또 바쁘기도 했고 커튼을 싹 걷으면서 들어가서 네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는데 고개를 숙이는 순간부터 콧물이 줄줄줄줄줄 알러지성 비염이 또 아침이 더 심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버리고 한 게 한 3-4개 정도 아침마다 버렸고요. 말을 하면 콧물이 나오니까 이 콧물이 나오는 걸 그냥 계속 삼키면서 치료를 했어요. 사실 말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환자분이 원장님 몸 안 좋으세요? 매일 그렇게 일을 하셔서 어떡해요? 걱정을 하시기 시작할 때도 이러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희 한의원이 건강보험 처방 시범사업 한의원이거든요. 비염 처방을 이제 제가 계속 하게 됐는데 비염 진료를 보는 동안 콧물이 흐르고 콧물을 막 삼키면서 아 콧물이 언제부터 시작되셨을까요? 이래서는 안 된다. 정신 차리자. 1년 반 만에 저에게 셀프 진단을 내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미쳤죠? 저희 비염 처방은 체력적으로 너무 지쳤어가지고 녹용을 좀 쓰고 싶었어요. 정우연조제 소통용탕 이게 저한테 되게 잘 맞았었거든요. 또 저희 주 증상이 맑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 요거였기 때문에 소통용탕을 되게 고민 없이 골랐던 것 같아요. 소통용탕에다가 이제 저한테 좀 필요했던 약재를 좀 더 가감을 했고 거기에 녹용 넣어서 달았습니다. 2주 동안 약을 먼저 먹기 시작을 했는데 그걸 먹으면서 정말 코 안 막히면 사람이 이랬지 하는 거를 깨달으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2주치 약이 다 떨어지기 전에 한 2주 정도를 더 달였고 이제 2주치 다 먹고 나서는 그 달인 거를 좀 띄엄띄엄 하루 한 포라도 챙겨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1년 반 정도면 비염치고도 오래 앓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1개월 정도 약을 먹으면서 약을 먹지 않아도 콧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 회복이 됐고요. 한번 겪어보니까 그게 정말 너무 무섭고 힘들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점막을 좀 잘 회복하고 재생시키고 싶어서 비염에 좋다는 거는 제가 진짜 다 해봤어요. 이거 하나하나를 좀 해보면서 뭐는 좋고 뭐는 안 좋고 이걸 좀 비교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진료를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좀 다 비교를 해볼 시간은 없었고 한꺼번에 와라라락 그냥 다 했거든요. 지금까지 좀 지속을 하고 있는 것들로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폴리스입니다. 요거는 제가 비염 환자분들에게도 되게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특정 제품이 좋은 건 아니고 요것도 그냥 네이버 검색을 해서 샀던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 이렇게 남아가지고 아이허브에서 이번에 화장품 뭐 시키면서 요것도 그냥 같이 샀습니다. 굉장히 유튜버 같죠? 좀 이거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 왜 이렇게 또 다시 코가 약간 간지럽지? 라고 느낄 때 그러고 보니까 프로폴리스를 요즘 안 했네? 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었어요. 한 두세 번. 얘들은 뭔가 이 마음의 안정? 입 안에 직접 뿌리니까 뭔가 이게 화하게 향이 올라오거든요. 진짜 좋은 것 같고 이런 기분적인 기분. 또 두 번째가 유산균입니다. 왜 유산균? 할 것 같은데 엄청 절박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하다 코도 점막이고 코에서 인후도 타고 내려가는 게 위장이잖아요. 위장과 코도 되게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거죠. 한약적으로 그걸 좀 비폐기허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새벽에 또 꽂혀가지고 바로 쿠팡을 또 알아봤죠. 근데 이왕 먹는 거 여성 유산균으로 먹어보자. 여성 유산균 중에서도 가격대가 너무 낮지 않은 걸로 그냥 골라서 바로 꽂혀가지고 샀는데 이거를 지금 한 6통째 정도 먹고 있고요. 일단 제가 서양인으로서 아침마다 화장실을 매일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비염과 크게 연관이 있거나 이걸 안 먹는다고 해서 비염이 나빠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건강한 위장과 코는 분리할 수 없다. 저 이런 또 그런 생각 때문에 어쨌든 먹어보니까 좋아서 쭉 먹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옥고 앤드 공진단. 사실 이 비용적으로 비교가 안 되게 공진단이 더 비싼데 공진단을 더 추천하는가 하면 오로지 비염을 위한 관리를 생각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옥고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이나 또는 저녁에 경옥고를 물에 녹여서 먹고 있거든요. 점막을 좀 재생시키고 회복하는 데 되게 좋고 만성적으로 계속 면역력과 건강을 관리하고 싶을 때 경옥고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잘 경옥고를 처방하시는 분들은 만성질환 중에서도 저처럼 비염처럼 나타나시는 분도 있고 이명이나 어지럼, 소화불량 이런 식으로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도 경옥고가 괜찮아요. 치료라기보다는 관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을 좀 치료를 하고 내가 지금 당장 힘든 증상을 좀 완화하고 나면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챙겨 드시기에는 되게 좋은 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비염 걸렸을 초반에 먹었다면 공진단을 좀 챙겨 먹었을 것 같아요. 그때 비염이란 걸 좀 인정했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공진단을 먹거든요. 나머지는 경옥고를 좀 챙겨 먹으려고는 하고 있어요. 경옥고도 저는 단지형을 좀 더 좋아하는데 챙겨 먹기 편한 거는 아무래도 스틱형이 좀 더 편하긴 하죠. 그냥 저는 좀 그런 형식적인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경옥고는 단지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이상한 그런 거 약간 그런 보수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단지형으로 챙겨 먹고는 있어요. 내가 당장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서 엄청 급성적으로 어떤 질환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라는 게 느껴진다면 그때 공진단으로 좀 급하게 체력을 채워주고 만성적으로 쭉 이어서 관리를 할 때는 경옥고를 좀 먹으면서 깊은 곳에 있는 근원을 좀 채워준다 이런 느낌으로 드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건 되게 좀 뜬금없긴 한데 누워서 휴대폰 보는 거 요거를 좀 피해 주셔야 됩니다. 엄청 악화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누워가지고 휴대폰을 하거나 웹툰을 볼 때 코가 막히기 시작해서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경험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코는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눈을 계속 혹사를 시켜서 충혈이 될 정도로 눈알이 막 빠질 것처럼 아플 때까지 혹사를 시킨다면 그것도 저는 바로 즉시 코로 연결돼서 증상이 나타나는 걸 몇 번 확인했기 때문에 1번 원래도 피곤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잠을 자셔야 되고 두 번째는 눈에 대한 그런 영향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도 휴대폰을 하시는 걸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향수. 저도 사실 포기하기 되게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저도 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얼마 전에 향 샀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요거는 제가 작년에 후배에 선물 받았던 제스티.
한때 제가 기분 전환할 때 사용을 했던 게 샤워 콜롬이거든요. 샤워하고 나서 막 뭐 뿌리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향수를 뿌린 날은 또 컨디션이 확 다르더라고요. 향수를 뿌리면 또 콧물이 그날은 콧물 먹으면서 또 침 나야 되거든요. 오늘도 콧물을 먹을 것인가? 그냥 한약 냄새가 좀 나더라도 코 마르는 원장님이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후자를 계속 선택을 하게 되면서 향수를 조금씩 줄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음량이기 때문에 제가 막 많이 뿌리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진짜 많이 자주 하려고 하고 진짜 컨디션 좋은 날 혹은 외출해서 어디 나가는 날 이런 날 빼고는 거의 잘 안 뿌리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코에 자극이 가는 모든 요소를 차단시킨다. 근데 이거는 조금 여담이긴 한데 내가 비용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 라고 하신다면 건조기도 되게 추천을 합니다. 제가 고양이를 키워서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고양이 털이나 이런 거를 건조기가 다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수건을 쓰거나 잠을 자는 베개피 이런 거에 되게 좋더라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런 브이로그를 정말 언젠가는 한 번은 만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되게 좀 쳇바퀴 같은 삶을 이렇게 좀 살고 있는데 그런 걸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걸 좀 탈피해서 좀 더 새로운 것들을 좀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게 돼서 기쁩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가끔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께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꼭 저희 한의원이 안 해도 좋습니다. 되게 좋으신 원장님이 되게 많고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한의학이 좋다. 하지만 나도 잘한다. 농담이고요. 제가 아플 때마다 뭔가를 먹어보고 체험을 하면서 오히려 진짜 생각보다 더 좋네 이런 걸 느낄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제가 확실하게 해보고 이건 정말 좋다 싶으면 무조건 다 추천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누군가는 비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만 이렇게 몸이 허약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한 번쯤은 만들어 보고 싶었던 영상입니다. 저희 삶들을 좀 잘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모쪼록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언제나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제 마음의 준비가 되는 날은 커플팰리스에 대한 아무 영상도 마음의 준비가 된다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